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저는 2000년 가을부터 와인에 빠지기 시작해서 호텔 생활을 해오면서 휴가를 모아서 틈나는 대로 다양한 와인 산지들을 다녀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와인의 종주국으로 꼽히는 프랑스는 총 4번을 다녀왔고, 가장 최근에는 2년 전인 2023년 2월경에 파리에서 진행된 제17회 세계 소믈리에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안중민 소믈리에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 다녀왔습니다. 와인 인문학자로 파리에 갈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는 일정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다녀오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파리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시대별로 가장 큰 미술관들을 추천드립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부터 기차역을 개조해 만든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현대미술이 전시되어 있는 퐁피두 센터입니다. 2003년 저의 첫 번째 호텔 생활의 시작은 반포에 위치한 JW 메리어트 호텔이었고, 두 번째 호텔은 동대문에 새로 오픈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이었고, 반포 메리어트가 레노베이션을 거친 후 2018년에는 다시 시금을 총괄하는 시금 팀장으로 조인했다가 드디어 2021년 봄에는 프랑스를 베이스로 전세계 다국적 호텔 체인 기업인 아코르의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인 소피텔 서울을 최종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피텔 서울을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서울 속의 파리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파리를 주제로 93세의 나이에도 그림을 그리고 계신 미셸 들라크로와 영원히 화가 특별전을 보고 와서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75세에서 90세까지의 미셸 들라크로와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를 조망한 파리의 베레포크 전시 그 뒷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50세에서 80세에 그려온 초기 희귀 판화들을 통해 그의 초반 작품 세계를 아우르고 90세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셸이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3가지 테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셸의 인생을 한 교향곡에 비유하고 각 섹션을 악장에 빗대 총 4가지의 주제로 모아 미셸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장은 미셸의 이전 작품 세계를 모아볼 수 있는 1980년부터 2010년대 작품의 판화를 모아봅니다. 4개의 악장은 미셸의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리고 말년기에 빗대며 활기차게 시작하다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빠르기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악장은 알레그로, 활기차게, 소년에서 중년으로가 주제입니다. 1970년 40의 나이로 전업화가가 된 미셸이 한평생 그려온 아름다운 시절 파리라는 주제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 모아볼 수 있는 섹션으로 현재 절판되어 구할 수 없는 희귀 세리그래피와 리소그래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한 반려견 퀸 옆의 인물을 미셸이라 보고, 이 인물이 소년에서 시작해 점차 화판을 든 젊은 화가로, 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 남성으로 변화하는 순서로 작품을 배치하여 마치 미셸이 소년에서 중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과정은 한 소년이 은사를 만나 꿈을 찾고 성장의 청년이 되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은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인공 소년 토토를 연상케 합니다. 이에 빗댄다면 전시장을 채운 미셸의 작품 속 이야기는 마치 한 소년이 꿈을 쫓아 빈 캔버스를 채워나가며 삶의 여정을 그려가고 성장하는 화가 버전의 캔버스 천국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악장은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로, 파리 나의 삶, 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두 번째 악장부터는 미셸이 90세가 되고 나서 그린 작품을 모아보며 그 중에서도 화가의 터전인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33년 파리에서 태어난 화가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끝인 독일군의 입성, 독일군의 퇴각부터 또 파리의 역사를 수놓은 모든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살아낸 화가는 자신이 유년기를 보낸 1930년대, 1940년대의 풍경을 섞어
자신만의 파리의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악장에서는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 혹은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명소와 오스만 양식의 건물, 카페와 상점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민의 모습을 배경으로 재미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낮에서 저녁으로 그리고 한밤중에 이르는 순서로 파리라는 도시의 활기가 채워지고 다시 고요해지다가 빛나는 밤을 맞이하는 구성으로 빛의 도시인 파리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전시장에는 파리의 어둡고 다소 침체된 분위기를 담은 작품 연작들도 전시되는데 추운 계절을 보내며 화가가 느낀 심경이 이번 작품 속에 묻어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J'assure que c'est pas. Je fais pas n'importe quoi. Tous les tableaux, comment je fais ça. On est exactement comme un pêcheur au bord de la rivière. C'est parce qu'il a son plat. Ça vient tout seul, ça. Peut-être une grosse arme. Peut-être quelque chose, une maison, ou un immeuble, ou un château, je sais pas. Bien, que ce soit encore pour une vue d'artiste, mais meilleur encore. Il ne pourrait pas être pilote d'avion ou scientifique. Alors, bonjour mes amis coréens, j'ai l'impression d'être auprès de vous. Je suis dans mon jardin, là-bas en Normandie, mais mon esprit est tout à fait en Corée, dans ce beau pays, en partie grâce à votre soutien, à votre habitude, je continue mon travail. Et je vais continuer plein de projets, perdrai toute ma vie, parce qu'il me reste de temps à vivre. Au moins 80 ans que je fais ma fête. Mais ça me plaît toujours et ça me passionne toujours. Plusieurs vies dans la vie, plusieurs périodes dans la vie. Par exemple, à 60 ans, on commence une nouvelle vie. Et comme c'est progressif, pas seulement joy. On met le travail, on retrouve toujours. Et
temps, je le souhaite. 세 번째 악장은 안단테, 천천히 걸어가듯이 여름날의 추억이 주제입니다. 미셸이 매해 방학을 보낸 파리 근교 시골 마을 이보르의 여름 풍경으로 초대합니다. 93세 미셸은 여전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낸 그때의 이보르로 돌아가고 싶다고 회상합니다. 여름방학을 이보르에서 보낸 환상적인 기억, 마을에 도착해 술에 마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간 일, 가족들과 함께 버섯을 채집하거나 함께 숲속을 산책한 일, 사랑하는 이와 남몰래 연정을 주고받았던 기억, 그리고 성인이 되어 다시 그 마을에서 옛 추억들을 회고한 모습까지 그의 여름이 남긴 소소하고 행복했던 잔상들을 살펴봅니다. 네 번째 악장은 아다지오, 매우 느린 속도로 영원을 향해가 주제입니다. 눈 내린 겨울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을 한자리에 선보여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보내고 있는 미셸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미셸은 1년 365일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고 회고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기간에도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던 그 크리스마스에 소박했던 행사는 93이 된 미셸에게 여전히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 도시에 전나무가 설치되고 불을 밝히는 그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가족 친지들과 보낸 작은 순간들을 함께합니다. 다음 생에도 화가로 살 것이라고 단언하는 미셸은 93세 나이에도 여전히 붓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을 추억하며 현재의 순간에 그림으로 과거를 담아내고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할 미셸에 대한 존경을 담아 미셸과 현재의 반려견 칼리가 담긴 작품으로 전시를 마무리하며 그가 영원에 다가가는 과정, 어쩌면 이미 영원에 진입한 그 순간들을 조명합니다. 저는 현재 아주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노르망디라는 아주 멋진 지역에 넓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지요. 저는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정원에서 그림 그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 몇 마리와 고백하건대 제가 아이처럼 사랑하는 칼리라는 레브라도 한 마리면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매일 저녁 석양을 바라보고 제 영혼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신에게 향하도록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93세의 나임에도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미셸 들라크로와의 영상은 저에게 잔잔하면서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무니 여러분, 파리를 좋아하신다면 8월 31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셸 들라크로와 특별전을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